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말 따로 마음 따로인 당신을 위한 말투 공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입니다. 저자는 김범준, 출판사는 유영입니다. 언젠가 가까운 사람 한 분이 저의 말투를 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살다 보면 아는 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말투로 굳어버리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부끄러움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챌린지는 권장사항이지만 아무거나 말투는 기피 대상이라는 걸 저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50이 될 때까지.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으로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가 나이 쉰에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고 한 데서 연유해 50세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나를 되돌아봅니다. 지금 50의 나에겐 하늘의 명령을 깨닫는 것보다 나 자신의 말투를 알아채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언이라고나 할까요? 고백합니다. 언젠가부터 제 의견에 맞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50이 되었을 쯤이 아닐까 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직 저의 위치와 돈을 탐하는 무리들만이 저의 의견에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탓입니다. 그건 오답이라며 상대방의 말을 뭉개던 저의 말투가 제 주위에 아청꾼만 남겨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반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어리석음은 있는 법입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온 어리석은 말투의 반복을 50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을 통한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저는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투에 관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50이 살아남는다. 다음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책 속의 말이 곧 나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말이 곧 나다.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프리드리 니체. 작은 말투 하나로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50이다. 마음이 급하다.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나이가 됐지만 급작스레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 쉽지만은 않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노력, 인내, 근면 등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가치들도 소중하지만 50이 되니 좀 더 나아가 자유, 봉사, 희생 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싶어진다.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경쟁 속에서 전력 질주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관계, 소통,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려니 솔직히 어색하긴 하다. 50쯤부터였던 것 같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그땐 그랬지를 자주 입에 올렸다. 나도 모르게 나 때는 마리아를 외쳤다.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면 더욱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나름대로 한 차례의 터닝포인트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백한다. 나의 그것들은 반성이 아닌 고집이었다고. 법이나 규칙을 어기진 않았지만 적당한 타협과 느슨한 게으름이 곳곳에서 보였다고. 나는 특히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나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 되어왔던 직책, 재산, 성과 등 외면적 가치에 불과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직장인에서 작가로, 그리고 언젠가는 사업가로 도망칠 나를 보호하려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물론 도망치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발현이자 나름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끔은 나의 충만한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됐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이젠 바꿔내고 싶다. 잘못됐던 나의 모습을 50의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외면적 가치 역시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 일을 달지 않겠다. 다만 50이 되어서까지 지위, 재산, 명예 등에 매달린다면 매력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이젠 깨달았다. 매력 자본이 미래의 키워드라고 하던데 가진 게 지위 자본, 재산 자본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얄팍한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물론 어렵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길 원한다면 어렵더라도 변화하는 게 맞다. 뭔가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주변, 아니 그보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는 게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50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젊지만
통찰력 있는 한 환경운동가의 말이 기억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환경운동은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서 카페라떼를 주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공감한다. 50의 변화 역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아니, 그게 맞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액의 기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시선, 실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격려의 미소 등 작은 것 하나로부터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변화의 시작점은 그 무엇이라도 좋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말투, 그리고 듣기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지난날 중에서 아쉬웠던 장면을 되돌아보며 마음먹은 첫 번째 과제다. 올바른 말을 할 것이고 그만큼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본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해 큰돈을 날린 적이 있다. 주변의 달콤한 권유에 혹해서 매수한 이른바 작전주였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가 돼 제법 큰 손실을 봤다. 그때 나는 인간관계에서의 서투름을 탓했다.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음을 스스로 한심하게 여겼다. 세상엔 나쁜 사람이 많다고 여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인간관계의 서투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는 기술 이전에 나의 입과 귀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했었다. 나는 내 말이 통하는 곳을 원했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기대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기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만을 말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달라진 그들을 통해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맛봐야 했다. 어렵게 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겼다. 직업적으로도 위기를 겪었다.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기에 생긴 일이다. 그때 일들은 50이 된 즈음에 돌이켜봐도 속상하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더 이상의 실패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 일 아닌가? 나의 재산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나쁜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세상에 내뱉는 나의 경솔한 입과 달콤한 말만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나의 귀를 반성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50년을 더 잘 살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안다. 50이 되어 변화해야 할 나의 주제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저 나의 입과 귀, 그리고 말투만 잘 가다듬어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고. 관계를 망치는 말투를 버리기로 했다. 나의 잘못된 말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를 받아야 한다. 나의 말들로 상처 입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위로해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소심함을 먼저 반성한다. 과거에 나의 말투는 냉정했으며 때로는 투명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익숙했었다. 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겠어? 어쩌면 이리도 저렴했을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관계 속에서 무심코 내가 실수했던 말투의 목록은 끝이 없다. 이미 지나간 말들이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찾아내 용서를 빌고 싶다. 더 부끄러운 게 있다.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밑도 끝도 없이 변호하는 것에 익숙했었다. 나만이라는 단서를 붙이는데 익숙했던 나의 말버릇이 그러하다. 나만 억울한 거야. 나만 소외됐다고. 나만 꼭 이렇게 된다니까? 남한테 멍청하다 놀리는 것을 내가 똑똑하다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정작 나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면 온 세상을 향해 저주를 쏟아냈다. 행복이란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세계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불행을 향해 달렸던 것이다. 타인은 미워하고 나 자신은 비하하던 나의 모습. 삶에서도 딜리트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모두 딜리트 해버리고 싶다. 사람들은 말한다. 50이 되면서부터 주변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아마도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드는 것들이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 외톨이가 되어간다는 말일 테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을 쿨하다고 여겼다. 그 생각들의 유치함이라니.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내 주변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50의 내가 배우고 발휘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내 주변의 것들과 화해할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말투 사용법에 관한 한 여전히 50 이전의 서툰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나이 40에 한 여성을 만났다.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문직 여성이다. 옷차림이 세련됐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그지없이 편안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표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여성스러워졌네. 그 말에 상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차 싶었다. 칭찬이라고 했지만 잘못된 말투였다.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실 나는 평소에 남자답다, 직장인답다 같은 말을 답답하다고 생각해왔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뭐뭐답게 행동해, 뭐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해 라는 말투가 폭력적임을 나는 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말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수십 년간
버릇이 된 나의 말투 하나하나가 가끔 이렇게 관계를 망쳐놓는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너답게 살지 마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이다. 말투는 일종의 습관이다. 습관이란 성격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 갑작스레 바꾸기가 어렵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성격이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된 총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특징 속에서 함께한 말투 역시 순식간에 고친다는 건 천지개벽이나 다름없을 일이다. 말투를 고친다는 건 유전자를 바꾸려는 노력과도 같이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사람 아닐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붙잡고 제대로 된 말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의 행위이자 다짐의 실천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50이 되어서도 말투 하나 바꿀 줄 모른다면 그건 자신의 인생, 아니 오늘의 일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요. 그저 말투 하나만 고치겠다고 다짐해본다. 원한다면 삐딱하게 앉아도 좋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 라는 터키 속담처럼 50이 되어 이미 굽어지기 시작한 허리를 펴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말투로 바꾸고 싶다. 말의 내용만큼 형식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기업인의 몰락도, 정치인의 멸망도, 한 가정의 붕괴도 모두 잘못된 말투의 결과다. 금배지에 잘나가는 대권주자든 쟁쟁한 기업의 사장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수십 년 쌓아온 공든탑이 말투 하나로 우르르 무너진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간다니까? 라면서 조심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말투는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여차하는 순간 입 한 번 잘못 놀려 모든 것을 잃는다. 사실 말투를 따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50의 나도 그랬다. 아마 대부분의 50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해오지 않았을까? 어찌어찌해서 기업에 입사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그에 따라 리더십 교육 과정에 참여해 리더의 언어 같은 걸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변했는가? 며칠 또는 몇 시간의 대화법 교육으로 관계의 핵심인 소통의 기술을 마스터했는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터다. 우리 50. 솔직히 인생의 그 길고 긴 시간을 지 맘대로 말해왔다. 그렇게 지 맘대로 말하다가 많은 해악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해악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말투를 배울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소통을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소통의 내용만큼이나 소통의 방법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50은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소통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소통이 일반화됐다. 50은 사회에 진출할 때 소통을 잘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등을 대단한 기술처럼 배웠다. 그런 50에게 요즘 급부상하는 90년생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다. 50에게 90년생이 장벽인 것처럼 90년생에게 50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척하면 알아야지라면서 짜증을 내고 다른 한쪽에선 말이 안 통해라면서 투덜거린다. 아쉬운 건 우리다. 소통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나서야 뒤늦게 아차하며 이마를 친다.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닥다리 말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여기저기서 한 소리 듣는다. 꼰대라나 뭐라나. 이 순간조차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라며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니 관계가 삐걱댈 수밖에. 바닥을 친 것 같은 50. 시련을 간신히 이겨낸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시험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말하기라는 시험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둬도 중간 이상은 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물론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속된 말로 넘사벽일 수도 있겠다.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아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아야 하니 말이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한데 50이 되어 배워야 할 대화법의 내용과 형식은 아득할 정도로 많기만 하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50은 결국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듣게 될 것이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50의 삶은 더없이 팍팍해질 것이다. 무서운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변할 것인가, 묻힐 것인가.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